윤석열이 이렇게 할 수 있는 그 배경 근간에는 국민의힘이 버티고 있는 겁니다. 그 권성동 원내대표 같은 경우에도 아니 본인도 검사 출신인데도 법원이 발부한 영장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체포영장은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농후할 경우 발부하는 것이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체포영장을 구속영장하고 헷갈려 대답하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체포영장이라는 거는 소환에 불응하면 발부되는 건데 이건 구속영장의 요건을 얘기하면서 사람들은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구속 요건도 돼요. 증거인멸의 그렇죠, 위험이 너무 높고 그러니까, 예. 비화폰, 개인폰 다 있는데 뭐 지금 그렇죠, 뭐 네. 그거 다 인멸하고 있고 사실 저기 구속이건 체포건 요건에 다 맞는다고 나는 보는데 체포든 구속이든. 네. 예. 근데 여당 이렇게 투순하지 않습니까? 지금 보면은. 네, 예. 아니 그런데 이제 여당이나 이런 데서 보여주는 기술들 이런 것들은 이제 우리가 뭐 보는데 말하자면 이런 거예요. 지금 이 건물이 무너지고 있어. 그러면은 이게 구조물이 지탱을 못하면 결국은 포기하고 이제 도피를 해야 되거든. 그렇겠죠. 그래야 네. 산다고. 그러는데 여기에서 무슨 뭐 어디에 나사를 더 조이고 어디 뭐 여기에다 책상을 갖다가 받치고 이런 장기술이 소용이 없을 때가 있거든. 지금이 그때입니다. 나 이번에 공소장들 보면서 참 어이없는 부분들을 내가 발견해. 김용현부터 해서 이 여인영 또 저기 이진호 내가 이 공소장을 보면서 좀 코미디 같은 대목이 뭐냐 하면 네. 이런 대목들이 발견되는 거예요. 내가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살인 강도를 하러 가 지금. 근데 가면서 교통신호는 어기면 안 되고 담배 꽁초 버리면 안 되고 뭔 소소한 법에 안 걸리려고 되게 신경을 써. 큰 법 위반하는 거는 그러니까 놔두고. 내란이 제일 큰 건데. 내가 그 김영현 공소장 보면서 그런 면에서 좀 우습더라고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게 법 기술자들 또 이 법꾸라지들의 우리조차도 중독이 돼가지고 좀 말려드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 장윤선 기자 말대로 법의 디테일에 강하기 때문에 의외로 보면은 뭐 예를 들면은 정규군이 못하는 거를 수사이단이라는 별도의 폭력 조직을 만들어 여기서 하게 하자. 맞아요. 네. 이러고 요거는 현역들은 좀 빼자. 그래야 뭐가 좀 나아진다. 정교하게 짠 이거 거예요. 저기 이게 살인죄 저지르는데 지금 담배꽁초 과태료 뭐냐 안 뭐냐 이거 갖고 따지는 거야. 그러니까 웃기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그 나중에 나눠봐야 공범인데 끝 위에서는 거기에다가 지금 하고 있는 그 각종 방어 논리 말이에요. 뭐 체포영장이 불법이다, 내란죄 수사 권한이 없는 기관이 발부했다 등등등등 이러면서 수령 거부하는 거, 맞아요, 네. 소환 거부하고. 이건 나중에 재판에서 다 불리하죠.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러니까, 네. 박근혜도 그랬잖아요. 소환 불응한 것도 헌법소 의지가 없다라고 그러니까 해서 판단했잖아요. 탄핵의 그 사유가 됐어요. 파면의 이유가 됐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이런 생각이 좀 드는 거예요. 이 법꾸라지들이 끊임없이 법을 악용해서 그 자기들 피해 나갈 구멍을 만들고 그리고 공권력에 협조하지 않고 세상에 공무원을 평생 한 사람이 공직에 봉사했다라고 맨날 말하면서 실제로는 그 공권력 집행에는 끝까지 이제 그 거부하고 안 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진짜 그 이제 참담한 광경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돼 있는 건데 아까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 얘기도 하셨는데 이분도 이제 언론에 뭐 대서특필을 합니다. 비대위 취임하기 전에 사과를 제대로 할 것처럼 냈다가 서면 사과하고 땡인데 아까 말한 것처럼 그 내용도 헷갈려요. 예를 들면은 비상계엄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사과하겠다 이게 아니고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으로 불안과 걱정을 끼쳐드려 사과드린다. 이게 무슨 사과하는 겁니까 도대체? 개사과지. 그러니까 이게 탄핵에 사과하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지금? 그러니까 정광훈 탄핵 반대 집회에 나온 사람들을 향한 메시지다. 이제 이렇게 매불쇼에서는 최욱 씨가 해석을 하더라고요. 진짜 그렇게 의심이 될 정도로 이게
비상계엄에 대해 사과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정말로 지지자들을 보고 대통령 탄핵 문제에 대해 사과하겠다는 건지 혼종을 만들어놔서 헷갈리게만 해놓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네. 아 이제 그 두 권 씨가 이제 쌍라발로 막 틀어대니까 쌍권총이라고 쌍권총이라고 아주 그러니까. 두 명의 입에서 오염수가 칼칼 나와 그냥 오염수도 아니야 핵오염수야. 아니 근데 하다 김용현 변호인단은 누굴 고발하나 봤더니 한동훈, 이재명, 박주민을 고발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예. 말이 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작전을 짠 겁니다. 네. 끊임없이 그 물타기 정쟁 프레임을 만들어서 여기에서 어떻게 될 거냐면 민주당이 뭐 이렇게 그 프레임에 걸려들지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니네 둘 다 나빠 이런 프레임을 분명히 만들 거예요. 네. 예. 니네 정치권 이제 그만 싸우고 이래. 이런 언론 보도가 나오도록 만들 겁니다. 거기에 천병이 지금 권영세 비대위원장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과문에도 내용에 보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얘기를 직격하잖아요. 맞아요. 네. 마치 지금 이 탄핵 국면 또는 비상계엄 국면 이 내란 국면의 책임이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에게 있는 것처럼 주장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극우 유튜브들을 통해서 확대 재생산시키고 광화문 광장에 쏠려 나오는 사람들한테 그 정보를 가짜뉴스를 심어주는 거죠. 그러면서 그게 심화 발전돼가지고 결국에는 내전적 상황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 그런 게 핵심인 거다. 그러니까 내란을 내전으로 만들면서 자기들이 네. 설당을 확보하고 거기에서 반격의 기회를 얻어서 판을 뒤집어 버리겠다. 이런 걸 획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종식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내란 동조에 대해서는 끝까지 즉강 끝 군대 용어죠. 신원식이가 한 거야. 신원식이 했던 붕짜자 붕짜. 예, 그런 용어가 필요한 거예요. 예, 지금 그렇지 않고서는 이 상황을 힘들어서 못 살겠어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다 감기 들었습니다. 그러니까요. 다 기침해요. 요새 독감 돌아요.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까? 그리고 12월에 마무리를 좀 지어야지. 내년에 새해도 이렇게 출발합니까? 아니, 정말 해피 뉴 이어 하고 싶다. 네, 김용현이 그 왜 저 박주민 뭐 이재명 뭐 네. 의원직 고발했다 포고령 위반이다는 그러니까 정치 활동했다 이거죠. 이것도 또 예. 기상천외한 그 발상이 네. 특이해. 예. 네. 아이고 봐라. 생만 냈어 왜? 그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냐고. 네. 그걸 박주민 의원 엄마가 본 거야. 깜짝 놀라셨구나. 그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아들 포고령 위반이. 이라고 해가지고 전화해서 울면서 너 이제 정치 그만 좀 해. 대선 후보급 됐잖아요 지금 다시. 그러니까 참 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은 사실 박주민 의원한테는 이런 인간적인 아픔까지 그냥 왕창 얹어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네. 그런데 나는 이런 걸 뭐라 그러냐면은 약간 조금 개념화하면은 장외로 경기를 끌고 가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 마이크 타이슨이랑 권투 선수가 있었어. 그랬는데 저기 땅 종이 울려서 이제 경기를 멈춰야 되거든. 네. 근데 상대방하고 그때 클린치 상태였는데 네. 종이 울리고 한 1초 정도 더 지난 시점에 어퍼트컷을 날려가지고 얘가 뻗어버린 거야. 그러면은 이건 반칙이잖아.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이제 잔뜩 욕을 얻어먹어야 되는데 뜻밖의 반전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때 종이 올리고 그래 클린치 상태에서 상대방 권투 선수가 막말을 한 거야.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아니야 사실 걔도 잘못이 있어 막말이었던 거야. 그러면 막말하면 때려도 돼? 그러다가 이제 팬들끼리 싸움이 붙었어. 네. 이래가지고 경기하고 전혀 상관없는 그걸 하고 싶은 엉뚱한 그 저기 경기가 열려버린 것이지 이게. 그래서 그런 지금 걸 노리는 거구나. 그러니까 예. 보세요. 이게 저기 어떤 그 법치와 헌법이라는 우리가 룰이 있고 틀이 있다 이거예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자꾸 뭔가 일탈이 되는 듯한 행태가 반복이 된다는 거는 장외에서 싸우자는 뜻입니다. 장외에서. 그렇죠. 그래서 장외로 끌고 가기 게임이나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마이크 타이슨이 분명히 반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다지 잘못해 보이질 않아. 그러니까 뭔 말인지 진짜 이해가 확 됐어. 무슨 예. 사연이 있는 것 같아. 같아. 예. 이러면서 프레임이 야. 엉뚱한데 형성이 되는 거거든.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 그 서사가 이해가 된 게 지금 지지자들한테 보여주고 싶은 거고 우리 같은 사람들 콧방귀 끼는 건데 지지자들한테 어떤 설명이냐. 야, 왜 한동훈이 이재명하고 같이 체포 명단에 올랐는지 몰랐지. 이놈들 한패야. 뭐냐.
본회의장에 한동훈 누가 들여보내줬어? 박주민. 이재명하고 박주민이 들여보내준 거야. 아, 한패여서 그랬던 거야. 음. 이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그러다 보면은 거기서 이야기거리가 또 나와. 그래가지고 본 경기는 온데간데가 없고 나중에는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냐면 비본질이 본질을 덮어버리려고 하는 그러니까, 네. 수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속으면 안 되는 거죠. 그렇네요. 예. 본질은 내란입니다. 본질은 내란이고 이 내란의 수계를 잡지 못한 채 우리는 한 달을 보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에서 내란 수계 우리가 범죄자 소탕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수계를 잡는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수계를 잡지 네. 못하고 이 상태가 길어지면 국민의힘이 말한 대로 정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네가 잘못했는지 내가 잘못했는지 누가 잘못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이전 투구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 어떻게 하겠어요? 대한민국의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 언론들이 내내 양비론을 설파할 거예요. 지금 하고 있는 것처럼 똑같은 크기로 태극기 집회와 응원봉 집회를 그러니까 둘로 딱 쪼개가지고 반쪽난 두쪽난 대한민국 이러면서 쓸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대한민국은 제가 문정인 선생님 얼마 전에 인터뷰했는데 이런 말씀하세요. BBC, CNN 인터뷰 되게 많이 했는데 해외 언론에서 가장 와 이런 나라 없다라고 생각하는 게 선결제라는 거예요. 선결제로 500만 원씩 쏴? 그게 가능해? 그러니까. 이거는 대한민국처럼 신뢰가 튼실한 나라에서만 예. 가능한 일이다. 누가 먹을지 어떻게 알고 테러범이 먹을지 어떻게 알고 500만 원을 쏘냐는 거예요. 한국적 민주주의예요. 소위 얘기하는 K민주주의. 그 단어는 좋은 단어가 아니에요. 그럼 안 쓰겠습니다. 우리가 악몽이 있어요. 뭔지 알 것 같아. 유신 때 뭐 이런 거 얘기하시는 그때 거죠. 그 예. 용어야. 너무 트라우마가 있어. 한국식 민주주의 그러니까. 네. 저기 문정인 선생님 쓰셔가지고 제목으로 뽑았는데 그건 문 선생이 썼다 그래도 네, 쓰지 별로 말라고 그래요. 권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그렇죠. 하여튼 예. 그러니까 쟁점으로 다시 돌아오면 중요한 것은 응원봉 민주주의 그리고 10대, 20대, 30대 MZ 여성 세대가 민주주의의 질서를 바꾸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외신들이 엄청나게 큰 관심을 갖고 있고 이 자체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어떤 저력이다 이렇게 네. 평가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다른 민주주의 다시 만난 세계로 가고 있는데 계속 발목 잡고 있어요. 누가? 윤석열 내란 세력이 이거를 끊어내지 않고 계속 끌려다닐 겁니까? 언제까지? 이건 아니다. 예, 그리고 이 상황에서 우리는 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항공기 참사로 얼마나 다들 가슴이 아픕니까? 저도 이틀째 조문복을 입고 네네. 출근을 하고 있는데 많은 국민들이 다 똑같은 마음일 거예요. 그러나 출근은 해서 일은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요. 네. 학교에 가서 공부는 하잖아요. 애들 학원 다 가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왜 공직자들은 일을 안 합니까? 무슨 이유로 해태를 하는 겁니까? 남들은 다 똑같이 일하는데 왜 자기들은 자기 일 하지 않으면서 그것도 국민 세금으로 먹고 삽니까? 이거 이율배반적인 거 아닙니까? 언제까지 우리가 이 사람들을 봐줘야 됩니까? 범죄자를 언제까지 용인해줘야 됩니까? 저는 이것은 아니다. 이 질서를 끊어야 우리가 다시 만난 세계로 나아갈 수 있다. 네. 그건 마음에 들어. 에? 소녀시대 아니야? 네. 노래 한번 해. 내가 요즘 뉴진스 소녀시대 때문에 살아. 내가 아까도 여기 올 때 뉴진스 시카고 공연 보다 왔어. 진짜요? 네. 너무 재밌어요. 제가 뭐 큰 특종은 아닌데 요것도 되게 재밌는 거니까. 좋습니다. 네, 꼭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이번 계엄의 원래 계획 중에 계엄 딱 선포하고 다음 날 그러니까 이제 국회가 저렇게 해제결의 못하게 하고 이렇게 하고 육군사관학교가 계엄 지지 퍼레이드 하는 거를 검토했더라고. 육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의 생도들이 계엄 그거 왜 5.16 직후에 기억나? 왜 육사 생도들이 주축이 돼가지고 시가 행진하면 네. 박정희 지지했잖아요. 뭔가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비슷한 거 이런 거를 누군가의 지시로 검토한 게 있더라고요. 누군가의 지시예요? 그랬는데 그건 네. 내가 나중에 조금 지금 거의 취재가 됐는데 네. 지난번 국군의 날 행사 때 윤석열이 광장에 딱 입장할 때 옆에 그 사관학교 생도들이 딱 둘러싸고 입장하던 장면 기억나시나? 네. 네. 단상에도 앉았어.
그다음에 사관학교 생도들하고 마지막 끝날 때도 그 앞에 가서 이래고 그러니까 네. 둘러싸여서 사관학교 그게 상징적인 면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전적 관리로서 이미 다 예비된 계획이 바가 있었네. 있었군요. 예. 다 계획이 있었구나. 아니 근데 육사가 만약에 지지 퍼레이드를 만약 혹여나 계엄이 성공을 해가지고 했다. 정말로 만방에 알리는 효과는 야 우리 오늘부터 군사 정권입니다. 이 얘기 아닙니까? 솔직히 말해서. 예. 그래서 저 내일자 민들레 시민 언론 민들레 제가 쓴 칼럼 한번 보세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 내란의 주축이 육사 48기야. 제가 쭉 관찰해 보니까 역시 특정 기수 문화가 있어요. 48기가 여인영, 그다음에 이진우, 이진우는 수방사령관. 네. 그다음에 북한에 드론 날려보낸 드론 사령관 네. 김용대, 네. 48기입니다. 그다음에 이 외에도 다수의 단순 가담 흔적이 보이는 사람들이 있는데 예컨대 기무사 참모장을 했다가 잘려 한 달 전에 계엄 한 달 전에. 그러다 계엄하는 날 육군사관학교장으로 소형기 중장이라는 이 양반이 전 방첩사 참모장이었거든. 네. 근데 3일 날 취임을 하더라고 교장으로. 여자도 굉장히 수상하단 말이야. 여기도 48기더라고. 보니까 이 움직임이 네. 한 기수가 이게 좀 아무리 봐도 이상해. 그래가지고 내가 이 기수가 좀 이상해졌다. 이러고 그 출세주의, 극단적 이념, 성향 여기에다가 뭔가 사회와 괴리든 듯한 네. 이런 모습들을 내가 그걸 잘 써놨으니까 네. 그 기원을 탐구해 꼭 읽어보도록 재밌는 걸 하겠습니다. 하나 썼어요. 지금